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 감가상각비는 크잖아요, 금액이.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로 이제 납부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은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입을 합니다. 양도소득세.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임대업이 이제 항상 건물이 있을 건데 복식부기 하는 부동산 임대업들이 있어요. 그럼 자산에 건물이 있을 거고 복식부기 할 정도면 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. 임대 수익 커가지고.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고 싶어요. 감가상각비가 크니까 소득세를 적게 내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내 소득세 적게 내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넣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이 자산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했는데 그럼 이 감가상각비 들어간 거는 나중에 양도할 당시에 비용에서 빼버리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양도소득세가 왜 왕창 나왔는지 나올 수 있다, 감가상각비를 넣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. 그냥, 수-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. 그래서 뭐, 양도소득세율이나 종합소득세율이나 똑같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종합소득세율이 높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, 근데 그때 많이 내고, 그때는 이제 돈이 생기니까요. 양도소득 금액이 생기니까 그때 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그때 하는 거고 이번엔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겠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그 미래가치 같은 경우는 대표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. 우리보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세금도 계산을 해야지 그냥 현재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이번에 뭐 종합소득세율 35%다. 근데 나중에 이걸 팔면 양도소득세가 뭐 45%? 45%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게 낫죠, 실은. 근데 그 뭐 10% 차이는 나니까 나는 그냥 이번에 종합소득세 적게 낼 거야. 하면 이번에 선택을 하시겠고.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. 건물에 대해,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. 토지는 감가상각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 대해서. 그리고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 건물 보유하는 경우에 아, 이 도매업 같은 경우 나중에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세액 감면은 세액 감면 뭐 5%에서 뭐 15%, 20%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세액 감면을 받는 게 뭐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걸 고려를 했을 때 아까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감면을 안 받는 게 나은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.